보험료에 대해서 해드릴게요. 보험료. 그럼 보험료는 뭐냐? 보험료. 자,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납입하는 보험료요. 보험료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는 누가 내냐? 보험료는 납입하는 사람, 납입하는 보험료인데, 납입은 누가 하냐? 납입은 보험 계약자가 해요. 보험 계약자가 하고, 납입은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금 수령은 누가 하냐? 보험금 수령은 피보험자가 해요. 피보험자.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라고 그래요.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 피보험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피보험자예요. 피해를 본 자가 피보험자거든요. 요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험 계약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보험료라는 것은 요렇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 보험료라는 것이 어떻게 돼서 구성이 되었냐? 보험이 좀 특이해요. 보험료 구성은 요렇게 있으면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어요. 부가보험료. 요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그래서 순보험료나 순전히 보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순전한 보험료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금 지급 재원이에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가보험료는 뭐냐면 이거 각종 경비로 쓰는 거예요. 각종 경비. 쉽게 말해서 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회사가 사업비 경비용이요. 회사 각종 경비, 이게 사업비로 쓰는 것을 부가보험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순보험료, 이제 보험료를 딱 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내면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인데, 순보험료가 보통 한 90% 돼요. 부가보험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쌓아놨다가, 요렇게 보험을 내면은, 다수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보험료, 여기 보험료를 축적을 해놨다가, 요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이 재원에서 보험금을 줘요.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주고, 부가보험료, 요거 가지고 회사가 각종 보험은 판매를 해야 돼요. 보험은 자발적으로 보험을 잘 가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판매를 하는데, 이게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죠.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팔아야 되거든요. 보험을. 요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 수당 같은 걸 줘야 되거든요. 이거 수당. 부가보험료가 주로 수당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넥은 종업원들 종업원 급여도 줘야겠죠. 급여도 주고, 또 보험은 홍보도 많이 해야 돼요. 홍보 등 요런 데 쓰는 비용들이거든요. 이렇게 부가보험료. 그래서 보험이 좋은 거예요. 보험이 딱 있으면은, 은행은 자기네들이 이자 마진을 먹는 데잖아요. 이자 마진. 근데 보험회사는 요거 사업비, 이게 나중에 부가보험료 중에서 이게 다 안 쓰고 남으면 회사 돈이 되고, 이게 순보험료도 다 모았다가 이놈 다 지급을 안 하면 그게 다 회사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회사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은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농작물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줘요. 정책보험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해요. 정부 지원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하냐 요거 정부 지원 이거는 정부가 보통 순보험료는 정부가 보통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50%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지원해요. 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또 10%에서 한 40% 사이에서 또 지원을 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르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다 지원해요. 정부가 전액 지원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정책보험이라고 그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요. 비싸서 농민들이 가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이게 사고가 나면은 요게 보험금도 엄청 더 광범위하게 사고가 나버리기 때문에 보험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순보험료는 정부가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 한 10에서 40% 정도 지원해주고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계약자에 내는 것은 한 20% 정도 계약자가 납입한다면 돼요. 순보험료의 20%. 이렇게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다 지원해준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손해평가사 수당 있잖아요. 손해평가사 수당. 손해평가사 수당도 순보험료에 포함돼요. 이 순보험료. 손해평가사 수당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손해평가사 수당도 여기 순보험료에서 지급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하나 더 정부가 더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재보험 형태로 정부가 재보험 형태로 또 보험금도 초과 보험금 있잖아요. 초과 요렇게 해서 순보험료 가지고 보험금 지급하고 남은 그 초과한 보험금 있잖아요. 초과 보험금을 또 지원해줘요. 재보험 형태로 요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주는 보험이다. 보험은 정부에서 정책보험으로 거의 지원해준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냐? 보험료 계산. 보험료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요. 노율. 만약에 뭐 순보험료 산출한다. 그러면 순보험료는 순보험료율. 요율 곱하기 할인할증률. 요렇게 계산하거든요. 요렇게 계산하거든요. 순보험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순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예요. 이거는 보험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요. 요거는 보통 가입수확량이라 하거든요.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거든요. 가입 가격인데 가입수확량은 보통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서 선택해서 가입해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거든요. 선택가에. 요렇게거든요. 보험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서 줘요. 최대한 많이 주는 게 보험 가입금액 주거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율을 갖다 곱해주고, 순보험료율은 요거는 회사가 저기 산정을 하는 거예요. 산정을 하는데 보통 이거 어떻게 산정하냐면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피해율이에요. 요렇게 산정하는데 요거 산정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깊게 알 필요 없고 요거는 회사가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인할증률. 이 할인할증률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이게 보험가입금액에다 요율을 곱해버리면 이게 보험료죠. 이게 보험료. 근데 이제 뒤에다 할인할증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자동차도 여러분들 사고가 막 많이 나고 할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할인 할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할인 할증은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또는 할인 할증률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할인 할증인 거 플러스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이 있어요. 방제. 뭐 품목에 따라서 변화 적정이나 좀 더 붙는데, 여기다가 부보장 할인율 같은 거, 직파재배 할인율 이렇게 붙는데, 대표적인 것도 품목마다 공통되는 게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과 1 마이너스 방제 시설 할인율이 붙거든요.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손해율은 보험금, 나간 보험금 나누기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약간 5년 통계를 5년치로 하거든요. 순보험도 5년간 나간 보험료와 받아들인 보험료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하고 요렇게 하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을 해서 이런 것들에서 추가하고 더 감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방제시설은 뭐냐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에요. 시설. 뭐 대표적인 가뭄 같은 거 오면은 비 안 왔을 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물 뿌리는 거, 이런 것들 다 방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막이 같은 거, 방풍망. 그 다음에 새 같은 거에 벌레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방충망. 이런 것들 다 방제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해 주거든요. 이렇게 할인. 그래서 요것들 보면은, 이제 1 플러스 손해율의 할인 할증률이 10%다 그러면 0.1이에요. 이렇게 곱하기 방제시설 할인율이 1 마이너스 0.05%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1.045가 나오거든요. 045. 1.045가 나오면은 근데 요번 시험에 할인 할증률 이래갖고 8회 시험에 100% 요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요 할인 할증률을 갖다가 100%라고 하니까 1 플러스 1로 해야 되냐, 뭘로 써야 되냐,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거든요. 근데 요 할인 할증률은 요런 것들은 이렇게 싹 더해, 이렇게 하고 계산해보면은, 10% 할증했다, 손해는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은 5% 할인했다 하면 1.045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프로로 나타내면은, 이건 프로로 나타내면 104.5%거든요. 이렇게. 요게 할인 할증률이거든요. 할인 할증률. 여기 할인 할증률이거든요. 이거 할인 할증률. 요게. 그래서 104.5%다 할인 할증률이, 그러면은 1.045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100%다 그러면 할인 할증률이 없다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요거 보험가입금액 순보험료를 곱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80% 나왔다. 80% 나왔다면 0.8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 0.8. 여기다 0.8 곱하면 되거든요. 20% 할인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120%다. 120%다. 이렇게 하면은 1.2를 곱하면 되고, 이 할인 할증률이다. 이런 거 싹 곱해서, 이런 거 다 곱해서 1.2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순보험료 이렇게 구하면 돼요. 품목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공부하시면 되고, 품목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우선 공통적인.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부가보험료도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부가보험료 곱하기 할인할증률, 요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부가보험료도 요렇게. 여기 부가보험료 대신에 여기 부가보험료율을 일단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요거 거꾸로 영업보험료율은 여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영업보험료율
요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업보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영업보험료율은 이거는 순보험료율 플러스 부가보험료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보험료율이 주어지고 부가보험료율이 주어져 있으면 순보험료율은 이게 영업보험료율에서 부가보험료 빼갖고 찾으면 돼요. 찾으면. 그리고 순보험료율하고 부가보험료만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두 개 더하면 영업보험료율이 되고, 영업보험료하고 순보험료가 율이 주어졌다. 그럼 영업보험료율에서 순보험료를 빼면 부가보험료율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이제 조금 알으셔야 될 게, 이렇게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자, 계약자 납입보험료죠.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는, 자, 요거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순보험료율, 순보험료율 곱하기 할인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부 지원 마이너스 지자체 지원. 이렇게 차감하면 되죠. 이렇게 차감하면. 요거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죠. 계약자. 자, 요런 거 알아야 돼요. 계약자는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갖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영업보험료를 주어지고 부가보험료를 딱 주어지고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구하라. 정부지원 몇 프로, 지자체지원 몇 프로 주고 요런 것들 싹 조건 주었을 때에 요거 두 개 빼가지고 순보험료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이렇게 찾아오면 돼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품목별로 정부 지원도 적과점 종합이나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공부하고, 이 할인 할증률도 손해냈다는 할증도 저가전 종합하고 벼하고 좀 할인 할증 요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보험료,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료까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했을까, 환급. 자, 보험료 환급은 쉽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계약자 납입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이에요. 미경과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미경과 비율인데, 미경과 비율이라는 게 뭐냐?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보험 가입. 이게 종료. 보통 보험은 한 12개월 정도, 1년 단위가 12개월 가입해요. 12개월. 요렇게 가입했는데, 요게 12개월인데, 이게 3개월 지났어요. 가입 후 3개월. 3개월 지나서 내가 해약을 한다. 해약을 했으면, 요거는 경과했죠. 이건 경과된 부분이고, 요게 미경과된 부분이거든요. 미경과 부분. 요거 몇 프로냐? 이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지나가버린 시간은 보험료 안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치를 갖다 돌려주는데, 이걸 미경과비라고 하는데, 만약에 3개월 지나서 요게 여기 30% 지났고 남아있는 부분이 70%다. 그러면 여기서 미경과 비율은 70%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상품 품목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있고 회사에서 다 정해놨거든요. 뭐 한 달 지났을 때게 보험가입을 한 달 지났을 때 미경가입 몇 프로, 뭐 3개월 지나서 몇 프로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렇게 미경가비율을 요렇게 해갖고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환급을 하는 사유. 자, 보험금 환급하는 때게 자, 첫 번째 보험료 환급을 하는 경우, 이 사유 첫 번째 계약이 무효됐을 때 환급을 해요.
무효라는 거는, 무효, 여러분들의 계약이 무효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계약을 갖다가 무효라고 그래, 무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농작물 제외해서 뭐냐, 보험가입 이전에 고사한 나무 있잖아요. 고사한 나무. 죽어버린 나무들 있잖아요. 보험가입 나무. 보험가입. 요런 것들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사한 나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게 무효죠, 무효. 요런 것들이 무효거든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해버렸거나, 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들, 요런 것들을 갖다 무효라고 그러거든요, 무효. 무효. 원천적으로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 성립 요건이 안 되니까, 요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효가 있어도 만약에 보험 가입을 500주를 가입했어요. 500주를 가입했는데 고사된 주수가 50주예요. 50주. 보험 가입 이전에 고사한 주수가 50주예요. 그러면 부분 무효가 가능해요. 이 50주만 무효시키는 거 가능해요. 부분 무효 인정해요. 이거 전체가 다 무효가 아니고, 이 500주 가입한 게 전체가 무효가 아니고, 이 50주만 무효로 처리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부분 무효도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무효 때 보험료 반환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 경우로 나눠요. 계약자, 책임이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전액상환이에요, 전액. 물론 계약자 납입보험료 전액상환이요. 계약자 납입보험료, 계약자 납입금. 납입금 전액상환이고,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계약자 납입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곱해줘요. 고쳐줘. 세 번째,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반환 없어요. 반환 없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계약자는 항상 고의나 중과실 써야 돼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돌려줘야 돼요. 반환 안 해요. 이때 무효한 경우. 자, 요렇게 하시고, 두 번째, 자, 사기에 의한, 여기부터 해주자. 임의해지, 계약자가 임의해지였다든가, 임의해지. 두 번째, 보험자가 의한 해지. 이거는 고지 의무나 계약 후 알릴 의무 있잖아요. 위반 시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으로 취소가 됐을 경우, 취소. 이게 취소가 됐을 때는 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하냐? 보험료 환급은 요거는 계약자 납입 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이에요. 요렇게 해서 보험료를 돌려주거든요. 자,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했다는 것은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 보험 마음에 안 들어 가다가 내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뭐 보험료가 없었다는 걸 때. 이랬을 때게 계약자 납입보험료에다 미경과 비율을 곱해갖고 해지한금 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자는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 의무. 계약자가 회사한테 알려야 될 의무를 고지 의무다 그러거든요. 보험 가입 시점에.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알렸다든가 위반했다든가, 그 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에 무슨 위험이 병가됐다든가 중과됐을 경우도 이런 거 계약 후에도 다 알려야 하거든요. 이런 거 안 했을 때도 그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그렇다고 계약자 납입보험료 곱하기 미경과비를 곱한다. 사기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취소. 이 취소는 뭐냐면 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계약 성립에는 하자가 없는데 요게 좀 사기가 개입된 거예요. 사기성이 개입. 요거를 갖다가 계약 성립에는 하자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취소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이게 취소하는 거 용어를 갖다 사기라고 그래. 사기에 의한 계약은 취소라고 그래. 취소.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계약 성립에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무효 사유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취소하는 거거든요. 계약을. 이 사기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표적인 건 자필 서명 안 하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자필 서명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보험은 반드시 계약자나 피보험자 자기가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 하거든요. 자필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리로 서명했다든가 피보험자나 이런 것들이 이랬을 때 계약을 취소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거기다 어떤 설계사가 그냥 앉아갖고 만들었어요. 그냥 나 뭐 이름 써갖고 누구 땡땡 홍길동 땡땡 해갖고 자기가 서명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보험은 계약 그래갖고 보험을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사기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취소해 버리는 거거든요. 자필 서명 안 했을 경우가 대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이렇게 했는데, 자, 무효하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렵게 써 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무효가 됐을 때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계약인데, 계약자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상환한다. 전액 계약자 납입금. 그 다음에 계약자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자 납입보험료에다 미경과 비율을 곱한다. 계약자 고의나 중과실수를 반환을 안 한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임의해진다든가 보험자가 해지해야된다.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 취소될 수는 계약자 납입보험료에다 미경과 비율을 이렇게 곱해서 보험료를 반환한다. 자, 요 정도 기본적인 것들 알아놓고 상세한 것들은 각 품목별로 가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하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